흑사병은 패스트균의 감염으로 인해 일어나는 급성 감염병으로 패스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흑사병은 살덩이가 썩어서 검게 변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쥐의 벼룩을 통해 균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는 방식으로 확산되지만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서 튀어나오는 균이나 분비물로 전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공기를 통해 균이 확산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흑사병은 전염성이 강할 뿐더러 증세가 심하고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매우 큰 질병입니다. 열과 현기증 그리고 구토 등을 호소하며 의식이 흐려지고 전신 파동성 응고와 반상 출혈이 일어나 사지와 코 등의 신체 부위가 검게 괴사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흑사병이 처음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 풍토병으로 존재해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 몽골에서는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유행한 기록이 있어 복균 동물이 잔류되어 있으므로 기근 등이 닥치면 유행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인 14세기 무렵 흑사병은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이 원인으로는 1347년 몽골의 킵차크 군대가 유럽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제노바시를 향해 흑사병 환자의 시체를 쏘아 던진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흑사병이 풍토병의 한 종류였던 몽골인들에 비해 유럽인들은 이 병에 대한 내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럽은 홍수가 잦아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 사람들이 굶주리는 일이 많았을 뿐더러 영양과 위생 상태 또한 좋지 않아 흑사병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퍼져나간 흑사병은 시칠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에 걸쳐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흑사병이 유럽에 처음 전파된 지 불과 3-4년 만에 일어난 일로 그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끔찍한 질병에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중세시대 사람들은 한때 흑사병을 이상한 방법으로 퇴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개와 고양이가 질병을 옮긴다고 생각하여 국가 예산을 들여 상당수를 죽였고 그 결과 쥐의 번식이 늘어나 병의 빠른 전파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사람들은 환자들이 없는 하수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안전하겠다는 판단을 내려 하수구에 숨어 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수구는 쥐와 벼룩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균이 더 많이 존재해 그들 또한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학치료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된 것은 방열법이었는데 말 그대로 피를 방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환자에게서 과다한 치액을 뽑아내 건강의 균형을 되찾는다는 이론에 따른 치료법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감염을 피하기 위해 새의 부리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기괴한 마스크를 쓰고 환자의 정맥을 째서 다량의 피를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환자의 회복을 더디게 할 뿐 치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럽은 아무런 대책 없이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럽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흑사병은 유럽인들의 삶과 인식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흑사병을 경험한 사람들은 위생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물을 길거리에 버리지 않았고 쥐와 벼룩 등을 박멸하였으며 외출을 한 후에는 손을 씻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중위생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고 이는 흑사병을 포함한 많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뱃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지역에서는 타지에서 배가 오면 선원들을 격리해 놓고 아무런 질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일종의 검역 제도 또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흑사병은 유럽을 큰 위기에 빠뜨렸지만 유럽인들이 한 단계 성장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는 모순적인 질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항생제를 통해 흑사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발병시 짧으면 하루, 늦어도 5일 안에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병 진단 후 겐타마이신, 스트랩토마이신, 독시사이클린, 레보플록사신, 클로르암페니콜 등의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학적 여건이 충분히 마련된 국가라면 현대 사회에서는 적어도 대규모 사망 사태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흑사병으로부터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베르 카미의 장편소설 페스트와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소설 붉은 죽음의 가면 등의 주제로 쓰인 것과 같이 흑사병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유행할 수 있고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